네, 수요일에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담 창구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내 종목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이고요. 또 샵 2034 문자 메시지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셔야 이 두 분께 상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저희 연말을 맞아서 포트폴리오 전체적인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종목 비중 조절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샵 2034 문자 메시지로 가지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다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략 만들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모셔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UIL 네. 6,500원에 10%입니다. 10%요?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이제 얘가 떨어질 만큼 떨어지고 이제 좀 돌아서나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연 이틀 그래도 외국인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물타기를 해도 될지 안 될지 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두 분의 의견 받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올긍정 나왔습니다. 윈프롬 대표님의 긍정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상승하는 거 보고 있으면 추가 매수해서 빨리 빠져나오고 싶잖아요. 지금 추가적인 시세 가능할까요? 추가적인 시세가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긍정을 들었는데, 자, 일단 따져봅시다. 일단은 이 회사는 스마트폰 부품을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왜 갑자기 이틀 전부터 이렇게 긴 양봉이 나왔냐 하면은 되게 좋은 전망이 나왔어요. 이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성장 궤도로 진입할 거다. 그에 대한 근거가 뭐냐면 이제 뭐 필립 모리스의 이제 유일하게 국내에서 이제 납품하고 있는데 전자담배 이제 벤더사들이 다 중국 기업이에요. 그래서 유일하게 지금 이 회사만 한국 기업이기 때문에 좀 이제 내년에 이제 미국 시장 아이코스 신규 이제 디바이스 판매에서 좀 수혜를 볼 거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고요. 추가적인 모멘텀이 지금 테슬라의 이제 그 전장 부품 생산을 이제 꼽았는데 일단 이런 좋은 이슈가 있어요. 그러면 이 좋은 이슈가 있을 때 주가가 좀 이제 반등할 때 이제 같이 따라 붙어야 되거든요. 자, 일단 좋은 이슈 있는 거 확인했죠. 문제는 그겁니다. 자, 이 회사가 시총이 1,000억짜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게 시총이 1,000억짜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단기적으로 급격하게 올라올 수 있거든요. 요때 약수익 또는 그냥 탈출을 하시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왜냐하면 일단 물려있는 시기가 굉장히 오래됐고 지금 시장은 이런 시총이 작은 코스닥 기업의 이 또 어떻게 보면 IT 쪽이잖아요. 이 기업이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빠른 탈출을 위해서 추매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알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수급이 이제 이틀 동안 외인이 들어왔습니다. 외인만 들어온 게 아니라 외인 기관 둘 다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요거를 수급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급이 끊기기 전까지 보유하고 있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 수급이 끊기는 순간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매도를 하시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매하는 시점을 조금 잡아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오늘 이 급등을 한 게 이 초록색 선 위에 있죠. 거기다가 이 빨간색 선, 여기 빨간색 선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요 선 위에 지금 시가가 존재해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내일 아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확률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만약에 시가가 어디 형성되냐에 따라 다르지만 가장 좋은 추매 타이밍은 4,500원 부근입니다. 얘는 지금 이틀 동안 굉장히 급등을 했어요. 꽤 올라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 조정이 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해야 돼요. 만약에 내일 시가가 막 5,000원 이상에서 시작해서 만약에 쭉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추격 매수를 해도 되냐라고 한다면 시가에서 올라갈 때 여기 이 선 두 개 보이시죠? 이 5,500원에서 부딪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조정이 올 국면이 되게 많거든요. 다시 정리하자면 첫 번째 5,500원에서 부딪힐 확률이 가장 높고요. 두 번째로는 이 볼린저 밴드 상한선 위에서 오늘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 빨간 선 안으로 다시 들어오려고 하는 움직임이 강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자리는 4,500원 부근, 5,000원 아래에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빠른 탈출을 목적으로 추매를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한
매매 방법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를 하려면 5천 원 아래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가격 전략 자세하게 말씀드려봤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실까요? 삼성전자인데요. 네. 저기 63,300원에 사가지고 지금 그거는 올라가지도 않고 그냥 이번에 뭐 1조인가 그거 3조가 소거시킨다고 그래가지고 네. 진짜 그때 시키는지 안 매수하셨군요. 시키는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때 매수하신 거예요, 시청자님? 예, 63,300원에 해가지고 좀 싸게 샀다고 해가지고 한 건데, 응? 네, 진짜 알겠습니다. 진짜 앞으로- 올라가지도 않고 그냥 오늘 또 부합으로 끝났지만은. 네. 아유, 내 분석까지는 오겠어요? 네, 한번 그 부분 여쭤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예.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먼저 받아보도록 할게요.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중립과 부정이 나왔습니다. 앞서서 민프롬 대표님께는 그 레포트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여쭤봤었는데 이창대 대표님 의견도 궁금해요. 네. 우리 시청자님의 말씀이 많은 분들의 마음을 또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부정을 들어주셨어요. 네. 어, 좀 아쉽기는 한데요. 네. 이게 저는 삼성전자 부정을 든 이유는 우리가 업계에 있어서 보통 1, 2, 3등 정도는 알고 가는 게 굉장히 좋아요. 보통 아무리 못해도 2등까지는 알고 가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있어서 반도체 쌍두마차로 불리는 게 결국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죠. 원래는 삼성전자가 1등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도 계속 D램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저가 물량 공세가 나오다 보니 경쟁이 좀 심화되고 있는 단계예요. 그럼 우리가 좀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결국 HBM에서 기술 혁신이라든지 좀 먼저 나아가야 하는데, 그리고 좀 고부가 가치 물건들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SK하이닉스에게 패권을 뺏겼다고 보는 게 맞겠죠. SK하이닉스가 HBM에서 먼저 앞서 나가고 있으니까요. 보통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 1등을 하고 있는 기업은 1등을 계속 지켜야 프리미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1등을 뺏겼어요, SK하이닉스에게. 그럼 결국 그 프리미엄은 고스란히 SK하이닉스로 이동하게 됩니다. 삼성전자가 5만 원 가격대가 깨지면서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나왔는데요. 이때 한번 조정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죠. 대략 5만 원에서 무너지는 이 부근 정도에서 PBR 1.0이 깨지는 그 정도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면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긴 했는데, 우리가 삼성전자를 싸다고 사기에는 좀 아쉽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1등을 다시 뺏기 전까지는 프리미엄을 부여받기가 저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SK하이닉스도 물론 좋았지만 삼성전자보다 좀 후순위로 밀렸던 이유가 그렇거든요. 근데 더 안 좋은 부분은 1등을 유지하고 있다 뺏긴 게 더 안 좋아요. 원래 2등이었던 것보다. 그러다 보니 지금 삼성전자 낙폭이 훨씬 더 크게 나온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프리미엄을 이제 주지 않다 보니까 그걸 기대했던 투자자들도 많이 떠나는 것 같습니다. 투자자 수급을 보게 되면 최근에 뭐 연기금이라든지 기관 쪽에서 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지수를 받쳐주고 있죠. 증환펀드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반도체라든지 조선, 뭐 자동차 이런 쪽으로 좀 받쳐줄 걸로 보여집니다. 당연히 이제 삼성전자도 거기 수혜를 볼 거라고는 기대가 돼요. 근데 기왕이면 1등을 뺏은 SK하이닉스 쪽을 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제 추가 매수를 고려하신다면 저는 추가 매수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차라리 추가 매수할 물량으로 대장을 꿰찬 SK하이닉스를 이 업종에서는 보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이클상으로 보더라도 이 AI 하드웨어, 반도체 쪽이 어느 정도는 지금 시간이 좀 지나갔어요. 작년이나 재작년 정도부터 투자를 하는 게 유리했는데 어느 정도 이제는 제약바이오라든지 중후장대 산업 쪽으로 돈이 이동하고 있거든요. 물론 전체적으로 빠지긴 했지만요. 그래서 이 흐름 자체가 이미 지나갔다라는 거, 다음 사이클까지 또 기다려야 된다는 점, 이거를 좀 감안해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제가 지지라인은 잡아드리겠는데 웬만하면 여기 이탈하게 되면 물량을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월봉상 지금 120선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근데 5만 원이 살짝 그 아래 위치에 있어요. 또 5만 원 벽이 깨지게 되면 저는 물량을 좀 줄이시는 게 좋겠고요. 추가 매수는 당연히 하지 않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권장을 드리고 싶은 건 혹시라도 현금이 있으시다면 AI 소프트웨어 뭐 요즘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말이 많잖아요. 네이버가 조금 더 저는 괜찮아 보이고 제약바이오나 조선 쪽을 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좀 포트폴리오 분산에 힘써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5만 원 이탈 시에는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 그리고 교체 매매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까지 말씀드려봤으니까요.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종목도 이렇게 자세하고 또 꼼꼼하게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셔야 이 두 분께 상담 받아보실 수 있고요. 샵 2034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포트폴리오 접수도 받아보고 있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내 종목 비중들 어떻게 조절해야 하나 고민되시는 분들, 추가 매수나 아니면 손절 고민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 내 종목 전체적으로 샵 2034 문자 메시지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포트폴리오 전반적인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모셔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저희 문자 상담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0416번님께서 위세 아이텍 궁금하셔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4,300원에 비중은 10% 가지고 계신데요. 오늘 상한가로 마감했는데 계속 들고 가야 될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민프롬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참 요새 처음 보는 종목들을 많이 봅니다. 지금 한 1, 2주 동안 굉장히 그 소규모 시총을 가지고 있는 정태주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네. 자, 위세아이텍은 사실 AI 관련주입니다. AI 관련주인데 지금 요렇게 좀 어제 뭐 이렇게 좀 요즘에 급등을 한 이유가 이제 이재명 관련주로 속해 있는데 정태주가 가장 위험한 게 급등 급락도 있지만 카더라 통신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카더라 통신의 어떤 이런 소위 말하는 찌라시 요런 이슈로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돌발 변수가 나올 수 있을지 대응이 불가능해요. 지금 이재명 관련주라고 속해 있는 이유가 뭐냐면 풍문입니다. 결국엔 풍문인데 이재명 대표 친인척 관련주라는 글이 종토방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관련주로 속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뭔가 공인된 게 아닙니다. 갑자기 내일 위세아이텍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만약에 민주당 쪽에서 이렇게 어떤 이런 공시나 무언가를 한다면 이거 어떻게 돼요? 이제 쫙쫙쫙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고 계신 게 엄청나게 수익 중인데 이런 종목에 지금 이게 시총이 300억밖에 안 돼요. 여기다가 많이 담으셨을지 조금 담으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종목에서 큰 수익을 바라면 욕심이고 그 욕심은 손실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투자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조절해야 될 게 욕심이거든요. 결국 욕심 부리다가 벌 수 있는 거를 이제 못 벌어요. 더 벌 수 있을 거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거든요. 이게 빨간 양봉이 계속 나오다 보면은 더 갈 것 같은데? 더 갈 것 같은데 하다가 이제 물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 줄 때 이렇게 이제 이게 현금화를 해야 됩니다. 자, 왜 제가 빨리 매도를 하라고 하냐면 지금 여기서 이평선만 보면 골든크로스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갈 수 있어요. 지표만 보면 기술적 분석상. 다만 지금 갭상 시작해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 차익 실현 매물도 생각을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시총 300억 거기다가 지금 이 찌라시로 소위 말하는 풍문으로 올라간 종목이기 때문에 언제 빠질지 모른다. 요것 때문에 내일 웬만하면 여기서 지금 6,500원 부근에서 부딪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내일 시가를 확인을 하고 시가가 오늘 종가보다 아래로 형성이 됐다 이러면은 바로 파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약수익이라도 챙기고 나오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오른다라고 한다면 6,500원 덜 가서 이제 수익 실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치 테마주는 기회를 줄 때 수익을 꼭 챙겨야 한다. 꼭 기억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시청자님 수익 많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위세 아이텍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으로 1421번님의 상담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제노코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가 21,700원에 10% 가지고 계십니다. 손절해야 될까요? 아니면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진단 꼭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이창대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방산 관련된 기업들 어제부터 시장이 상승하면서 지금 2거래 연속 양봉을 나타내고 있긴 한데 이전에 상승 탄력까지도 가능한지 어떤 네. 선택이 필요할까요?
사실 이제 한 차례 슈팅을 보여주고 나서 무너진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추가 매수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노코 같은 경우에는 시총도 그다지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약에 추가적으로 다시 반등을 하면 또 달라질 수야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저는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보통 어느 정도는 받쳐주기 마련인데 완전히 무너지는 수준까지 저는 떨어졌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노코는 기술적으로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저는 손절도 어느 정도는 물량을 줄이면서 진행해야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게 고점 대비해 가지고 브레이크가 잘 걸리지도 않고 그대로 그냥 쭉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방으로 깨질 때도 이렇다 할 만한 브레이크를 제대로 걸어주지 못했어요. 최근에 이제 지수가 올라오면서 살짝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기야 했는데 과연 이제 흐름이 어디까지 갈지는 봐야 되겠습니다. 실적을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는데 역시나 이제 제대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번에 4분기에 흑자 전환에 성공할 걸로 기대가 되고 있기는 한데 사실 이게 이익이 제대로 나오고 있는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물론 당연하게도 미래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는 거겠지만 현재로서는 좀 아쉬운 게 사실입니다. 마진율이 좀 올라갈 걸로 기대되면서 뭐 내년 내후년까지 이익 캐파도 올라가긴 할 걸로 기대되고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런 점만 가지고는 보기 어렵다. 내후년 가도 한 18배 정도 PER이죠.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인데 지지 라인을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물량을 좀 축소시키시는 게 좋겠고 이탈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쭉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지 라인은 이제 12,000원을 잡아드리도록 할 거예요. 최근에 이제 반등 나온 시점인데 이걸 다시 깨면 추세 그대로 무너질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이미 무너졌지만요. 그래서 12,000원 지지 라인을 확인하시고 만약에 이탈하지 않으면 15,000원에서 16,000원이 여기 이평선들이 지금 모여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떨어질 때도 이 근처에서 한번 어느 정도는 브레이크 걸어주다가 다시 낙폭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15,000원에서 16,000원 사이에서 어느 정도 물량을 좀 비중을 덜어내고 16,000원 벽을 뚫고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잔량으로 계속 좀 욕심을 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12,000원 지지 라인을 확인하시면서 이렇게 진행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제노코 12,000원 지지 라인 꼭 기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NHN KCP 네, NHN KCP요. 매수가랑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9,940원에 10%. 9,940원에 10%요. 네네.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오늘 시청자님? 조금 올라오던데 이게 목표가가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네. 네, 일단 두 분의 의견 먼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올긍정 나왔습니다. 그럼 민프름 대표님의 긍정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제 오늘 급등하긴 하는데 이게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해야 되는 건지 급등의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제가 이 종목이 이렇게 쭉 빠졌던 이유가 TMF 때문이거든요. 이제 PG 사기 때문에 TMF 사태가 굉장히 컸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힘을 못 쓰고 싹 빠졌다가 이제 다시 좀 올라오려고 하는데 이게 데드캣 바운스인지 아니면 정말 추세 전환을 위한 이제 시작인지를 알아보려면 수급을 봐야 합니다. 혹시 시청자님 추가 매수 하실 생각은 있으세요? 네네. 10%기 때문에 추가 매수가 가능한데 저는 추가 매수를 지금 하시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네네. 뭐냐면 지금 시국이 이런 시국인데 정말 오래전부터 기관하고 외인이 동반 순매수세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꽤 네네. 오래전부터 매집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요 정도면은 그러니까 아주 조금씩 매일 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이제 추세 전환의 시점이라고도 약간씩 보고 있고 만약에 그 막 전처럼 이렇게 막 10,000원 이상, 15,000원 전고점까지는 못 갈지언정 10,000원 네. 이상은 좀 갈 수 있겠다.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큰 일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급이 절대 변하지가 않았거든요. 그 근데 사태가 꾸준히 들어오더라고요. 네? 조금씩 꾸준히 들어오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수급이 조금씩 맞아요.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추매를 하시는 게 좋은데 그 추매 자리가 8,000원 부근이 가장 좋아요. 지금 8,000원 요? 8,600원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오늘 굉장히 급등을 했는데
볼린저 밴드 상한선 위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요거 차익 실현 매물 나올 거예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네네. 내일 당장 막 개장하자마자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네. 한 조정이 이렇게 오는 거 봐가지고 8,000원 부근에서 사는 게 가장 베스트. 그런데 8,000원까지 기회 안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이제 8,000원 가까워서 추가 매수를 한번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부딪힐 자리가 10,000원이에요. 그래서 이 10,000원 부근에 왔을 때 고민을 한번 하세요. 그때 이제 시장 분위기를 봐야 되니까. 그때 만약에 이 전국에 해결이 되고 한다면 더 봐도 되겠지만 전국에 해결이 안 되고 좀 불안하고 얘가 좀 차익 실현이 매물이 나올 것 같아. 외인이랑 기관이 빠져. 이러면 10,000원 부근에서 매도를 하셔야 되고 그게 아니라면 조금 더 들고 있으면서 사태 추이를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8,000원에서 혹시 추가 매수한 거 10,000원 정도 오면 그 8,000원에서 추가 매수한 거 매도를 하고 좀 기다리면 나을까요? 그래도 되죠. 왜냐면 이게 방법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이제 네네. 말씀드리는 건 첫 번째 8,000원 부근에서 추가 매수, 두 번째는 이제 만약에 이런 방법도 안전한 방법이 있어요. 10,000원 부근에서, 그러니까 9,500원 부근에서 1차 매도를 하는 거예요. 분할 매도. 그래서 거기서 여기 10,000원 부근에서 부딪혀서 다시 내려올 확률이 있거든요. 조정받으면 그때 다시 매도했던 분량만큼 다시 매수. 그래서 이런 매수하고, 식으로 분할 매수, 분할 매도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 수급이 이어질 때까지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청단님 NHN, KCP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샵 2034 문자 메시지로 많은 분들이 종목 고민 보내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어떤 문자가 들어왔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도 많은 분들의 종목 고민을 위해 스피드 종목 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시장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금요일까지 이 흐름이 계속될 수 있을지 오늘도 종목 상담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전화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전화 02-2000-4919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두 번째로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신데요. 샵 2034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문자들이 들어오고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문자입니다. 2106님 컴투스홀딩스 31,100원 60% 말씀해 주셨고요. 계속 하락하는 이유가 궁금해요. 기술적 반등이 올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비트코인이 하락하면서 같이 내려가는 건지 잠시 뒤에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문자입니다. 2624님 하나오션 31,900원 10% 말씀해 주셨고요. 매도가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수익 중에 있는데 언제 매도해봐야 될지 잠시 뒤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 문자입니다. 5507님 LG전자 11만 원 10% 손절대 추가 매수 앞으로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오늘의 스피드 종목 상담은 이창대 대표님과 함께 컴투스홀딩스부터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컴투스홀딩스부터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컴투스홀딩스는 제가 이제 주목해보고 있는 부분은 실적부터 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이익 구조 자체가 작년까지만 해도 적자가 계속 나오고 있었고 올해 역시도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이익이 나지 않고 있는 회사라는 거는 결국 이제 기대감만으로, 테마만으로 이제 가고 있다라고 해석하셔야 되겠습니다.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비트코인 관련해서 이제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판단되는데 사실 이 이후에 비트코인이 좀 출렁이는 모습이 있었죠. 국내에서도 단기 급락이 또 나왔던 만큼 그때 한번 이제 급락이 나왔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게 결국에 추가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에서 수급이 한 차례 이탈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깨졌는데 현재 21선 지지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가격 따라서 재반등 보여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코인원 투자하면서 거기에 수혜를 같이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죠. 32,000원 지지라인 확인하시고 이탈한다라 그러면 저는 좀 물량을 줄이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게임주를 투자하려고 보신 거였다면 저는 크래프톤이라든지 W게임즈가 조금 더 유망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을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하나오션입니다. 사실 제약바이오랑 조선은 제가 계속해서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조선뿐만 아니라 이 군함이라는 카테고리로 방산 이슈까지 같이 받을 수 있는 하나그룹의 이제 방산 시너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이죠.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HD현대그룹과 그리고 이제 삼성중공업도 수주를 워낙에 이제 많이 따내고 있고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그 이후 이 수주까지도 확보를 많이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오션은
현재 이 방산주들이 좀 급락이 나왔을 때 외국인들이 많이 방산주들을 또 담았던 만큼 이런 부분들 외인 수급을 토대로 해서 계속 지켜보시고 조선주는 저는 장기적으로 계속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27,500원 여기 이탈하면 조금 얘기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42,500원 전고점 돌파까지도 계속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LG전자를 같이 보도록 할 텐데 LG전자는 저는 지금 당장 물량을 일정 정도는 축소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어요. 기술적으로 추세가 완전히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몸집을 가볍게 하시고 잔량은 가져가 보시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 LG전자는 좀 많이 빠지긴 했지만 충분히 저력이 있고 이번에 또 CES가 있습니다. 이 이후에 충분히 또 반전 드라마를 써볼 수 있기 때문에 CES 이후에 LG전자가 만약에 반응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 가서 다시 재매수를 해봐도 전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추세가 지금 선을 그어드렸지만 이렇게 깨진 상황에서 87,500원 구간을 돌파를 하지 못하면 어려울 거라고 보여져요. 그 물량 축소는 일정 정도는 좀 진행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조언 드리겠습니다. 네, 이창대 대표님과 함께 종목 상담 잘 들어봤습니다. 참고가 되셨기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종목 고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구글의 슈퍼컴퓨터 개발 소식에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죠. 지하화나 AI 관련주를 보유하거나 손실 중이신 시청자 여러분들의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02-2000-4919번으로 연락 주시면 실시간 우선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피드 종목 상담이었습니다.